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무엇이 변하는가? 기준금리가 2.5%에서 2.75%로 지난주에 인상이 됐습니다. 0.25% 인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0.25% 올랐다는 것보다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 23년도에 경험했듯이 금리 인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면은 부동산과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진입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올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자산시장의 기본 공식은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예, 대출한 이자,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비용이 높아지니까 대출을 안 하게 되고 저축을 하게 됩니다. 예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저축을 하게 되니까 시중으로 돈이 풀리지 않게 되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빌려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빌려서 대출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벌어질 일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 네,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살인적인 물가.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물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요.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러한 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전쟁이 발생하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공장 가동하는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리면은 저축은 증가하고 대출은 감소하고 시동 총알력이 감소하고 따라서 예,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수요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물가가 하락되는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을 막고 경제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 선택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환율과 집값 때문입니다. 물가죠. 환율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올려서 저희 한국 돈의 가치를 올려야지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도 하고 환율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환율과 물가, 집값이죠. 그래서 외화 유출 방지와 부동산 거품 억제, 물가 상승 억제, 이게 목표였습니다. 앞으로 추세적으로 다음 달도 할 것 같고 적어도 연내에 두 번, 뭐 많으면 지금 세 번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리스크 1,500원대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졌죠. 1,480원대로.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매도 후 이탈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환율도 낮추고 한국 시장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 금리를 올려 달러 대비해서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외국인이 기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과열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죠. 강남이 오르니까 강남을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규제지역으로 묶고 또 인근에
나머지 지역들, 수도권 지역들도 묶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25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되고 15억에서 25억은 4억, 그리고 15억 이하는 6억.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비싼 집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상승세가 뚜렷하고 지방 대도시까지 지금 집값이 상승되는 게 확산이 되니까 금리를 높여가지고 대출 금리를 높여서 DSR 한도를 축소해서 구매력을 감소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환율과 집값, 물가를 잡으려는 게 이번에 금리 인상의 핵심입니다. 잘 작동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바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그리고 길게 보면은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진환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때문에 할인율이 상승하고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단기 조정에 불가피하고,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실적 우량주가 높은 가치를 받게 되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저평가 실적은 없이 성장주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가장 취약한 것은 미래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것, 이것보다는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합니다.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강한 기업들, 지금 현대 반도체 기업들인데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지금 180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죠. 거의 30%에서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37만 원에서 지금 24만 원으로, 그렇죠? 거의 한 30%에서 40%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로 사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얘가 가진 돈 5등분 해서 일단 5분의 1 투자하고, 또 떨어지면은 10% 떨어지면 또 5분의 1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제가 삼성전자로 거의 한 10년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5분의 1로 제 투자금을 나눠서 한번 떨어질 때 5분의 1 투자하고, 또 떨어지게 되면 5분의 1 투자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잘 나가되면 약 20%, 30% 수익이 나면은 그때는 입절을 하고 또다시 기다리는 그런 패턴으로 하게 되니까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은 아마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이제 관망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부동산이 떨어지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의 꺾임, 이게 일시적인 건지 계속 하락이 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립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니까 안 살려고 하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 시점이 연기되는 것, 이것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75지요. 0.25 올려서. 그래서 뭐 금리가 4%, 5%까지 이렇게 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유지 부합되다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왜냐면 공급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없이 집값을 떨어뜨리려면은 이렇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금리 인상과 공급을 같이 대책이 나온다면은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가를 더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각종 규제가 있어요 지금.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지만 이 후자가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돈을 빌릴 수는 없는데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 즉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 회수해요.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한 건씩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케이스 A, B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케이스 A, B를 다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최종 결론 및 투자자 대응 전략입니다. 저금리 환상에다 보다나 방어적인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금리 추세를 확인하면서 다음 금통의 결정이 인상일지 독결일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부채는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빚내서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유용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재분배해야 됩니다. 고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실적 기반의 안전자산, 우량주라든지 또는 금리가 높은 예금에도 일부 좀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의 공격적인 투자법을 버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보수적인 방어적인 전략을 세워서 다음 금리 인하기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